네, 인터뷰 릴레이 칭찬. 오늘의 칭찬 주인공은 국민의힘의 권은희 의원님이십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께서 네. 칭찬해 주셔서 이 자리에 모셨거든요. 네. 어떤 내용으로 칭찬해 주셨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 놨습니다. 먼저 보시죠. 네. 권은희 의원님 안녕하세요. 진보당 강성희 의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권은희 의원님을 칭찬하게 됐습니다. 제가 권은희 의원님 칭찬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2013년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서 당당하고 올바른 모습 보여주시고 지금도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모습 계속 견지하고 계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 좋아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진보당과 함께 앞으로도 열심히 같이 의정활동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성희 의원님의 칭찬 메시지 보셨는데요. 네. 다른 정당의 동료 의원이 칭찬해주면 좀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진보당 의원님의 칭찬이라서 칭찬 의원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영광인데 그 기쁨이 2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강성희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칭찬해주신 강성희 의원께 답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강성희 의원님 감사합니다. 사실 진보당이 원내 진입함으로써 국회의 다양성이 좀 더 풍부해졌다라는 점에서 환영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의원님께서 본회의장 법안 표결 전에 찬반 토론을 하실 때 필요한 그 고민을 해야 할 지점을 정확하게 제시하시고 뛰어난 전달력으로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시는 모습을 보고 앞으로의 의정 활동이 많이 기대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의원님께서도 저에 대해서 의정 활동을 기대하신다라고 평가를 하셨다니 정말 뜻이 또 통하는 그런 점에서 더 기쁜 것 같습니다. 더욱 열심히 의정 활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권은희 의원님과 본격적으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21대 최연소 3선 의원이십니다. 네, 이번 21대에서는 합당을 하면서 소속 정당이 바뀌기도 하셨고 또 여야 간의 대립이 또 심해져서 의정활동이 쉽지만 않았을 것 같습니다. 돌아보시면 21대 국회 어떠셨나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어쩌다 보니 국힘 의원이 됐다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변화가 있었고요. 지금 19, 20, 21대 국회를 거치면서 점점 더 국회에서 뭔가 지켜지는 관행들, 선례들, 규범들이 이제 사라지고 막무가내의 그런 주장들만 점점 더 커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의정활동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가 교육위원회인데 교육위원회에서는 모처럼 만에 여야 간의 교육 현장에 대한 어떤 심각성을 공감하고 서로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서 그나마 안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21대 국회 후반부에 상임위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고 네. 계시잖아요. 모든 상임위가 중요하겠지만 최근에 교권 회복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네. 또 교육위원회가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고 어떤 거를 주력으로 활동하고 계신가요? 이번 이제 교육위원회에 오면서 교육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서 잠재되었던 문제점들이 마치 한꺼번에 폭발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5세 입학 논란에서부터 시작해서요. 그리고 이 미인정 장기 결석 학생이 이 아동 학대로 사망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학교 폭력의 문제, 그리고 교권 침해로 현장의 선생님들이 사망하는 그런 일련의 사건들로
교육 현장에서의 모든 문제들이 이렇게 폭발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현안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번 교육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면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그 태도로 다 같이 여야가 임해서 조금이나마 해결해가는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의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신 덕분에 최근에 교권 4법이라는 네.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중에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일명 교원보호특별법도 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의 내용과 또 교권 4법이란 무엇인지 이게 통과됐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특별법이 이제 이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해서 교권보호 4법으로 통과가 됐는데요. 먼저 이 본회의를 통과됐다라는 의미는 교육 현장에서의 선생님들의 어떤 재량이 강해지고 그리고 선생님들의 어떤 교육에서의 갖는 재량을 우리 사회가 인정해주는 그런 그 제도가 마련됐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는 이 들어있는 내용들이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할 때, 생활 지도할 때 어떠한 지도를 할 수 있는지, 어떠한 경우에 할 수 있는지들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놓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러한 그 생활 지도를 했을 때 우리 사회에서는 이걸 정당한 교육 활동으로 인정을 하고 그 외에 다른 법률에 의해서 선생님들의 행위를 법적으로 살펴보는 부분들을 지양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와 내용을 좀 담아서 선생님들이 정말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과 상호간의 신뢰 속에 필요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적 뒷받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법안들이 앞으로 대한민국 교육 환경이 더 좋아지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의원님의 다른 의정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 저희가 내용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화면 먼저 보시죠. 네. 제천에 있는 복합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치는 최악의 화재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저희 어머니하고 여동생하고 여동생의 딸인 조카하고 3대를 한꺼번에 잃은 유가족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습니다. 합의문을 쓸 때 책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서로 간의 의견이 안 맞은 게 아니고 충청북도가 처음에는 그거를 인정을 했다가 나중에 저희 유가족 총회하기 하루 전날 파기를 한 거죠. 그 합의를. 저희들이 고인들을 위해서 그동안 진짜 열심히 진실규명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하나라도 뭔가가 해결되는 게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너무 고인들한테 죄송스러운 거예요. 결의문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특별법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이런 결의문을 좀 통과를 시켜주시면 그것이 충청북도가 각성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어떤 결의문 자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2017년에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었죠. 네. 그 화재 피해자들 보상을 위한 결의안을 발표하셨더라고요. 네. 벌써 화재가 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결의안을 발표하셨던 이유가 있으실까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건이 발생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와 관련해서 유가족들은 제대로 된 사과나 제대로 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자체 충청북도라는 지자체의 업무 범위이고 책임 소관이지만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의를 통해서 지자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나서게 하는 그러한 내용의 결의안입니다. 네. 이 제천 화재 사고를 보면요. 화재 발생 원인도 그렇고 구조가 되는 과정도 그렇고 이게 조금만 이랬더라면 피해가 더 줄 수 있었을 테는 굉장한 안타까움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혹시나 또 사고가 나더라도 잘 구조하고 또 보상할 수 있으려면 어떤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제천 화재에서도 그렇지만 구조 현장에서 제대로 된 구조 활동들이 펼쳐지지 못했습니다. 요 구조자들에 대한 파악이나 요 구조자들에 대해서 이 소방대원들에게 전파하는 부분들, 위급한 현장에서의 어떤 구조 활동이나 사전적인 예방 활동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책임지고 정비하고 그리고 구조 활동이 펼쳐지도록 늘 교육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필요한 시설을 장비를 갖추어야 할 책임이 이 정부에게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부작이죠. 이 부작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좀 묻는 그런 부분들이 이런 동일한 사건의 반복을 막는 그런 또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일례로 그 이후에 지금 우리 사회에 또 큰 충격을 줬던 이태원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사전적인 예방 활동이 없었던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데 부작이 하지 않은 부분들이 의외로 책임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했는데 조금 부족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타를 많이 하는데요. 전혀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묻는 그 범위에서 벗어나 있어서 오히려 전혀 예방하지 않으면은 책임에서 자유로운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더 책임을 묻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번 제천 화재 결의안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의원님께서 더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육 또 국민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권은희 의원님께서는 지금 비례대표 의원이시지만 네. 사실 초선 재선을 광주에서 하셨어요. 네. 그래서 광주의 딸이라는 수식어를 갖고 계십니다. 지금 본인 지역구는 아니지만 광주에 대해서 애정도 많으시고 또 광주의 비전에 대해서 뭔가 그리고 계신 게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떠신가요? 제가 광주 2014년 730 보궐선거로 처음 이제 국회에서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했던 의정활동이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 정상의 방공포대. 이 방공포대 부지가 사실은 광주시 소유이기 때문에 방공포대가 이전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밝혀내고 그 이후로 국방부와 끊임없이 이 이전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얼마 전에 10년이 지난 얼마 전에 그 무등산 정상을 상시 개방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무등산이 광주 시민의 품으로 또 우리 산을 사랑하는 우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성과를 얻어냈는데요. 이렇듯 광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일들을 계속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광주가 가진 잠재적인 이 영향들이 이제 문화라는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 문화정단뿐만 아니라 어떤 콘텐츠 관련된 그런 공공기관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문화적인 요소들을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광주를 사랑하고 광주가 사랑하는 평화와 인권을 더 확장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꼭 하고 싶은 의정 활동 있으시거나 아니면 정치인으로서의 포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글쎄 19대, 20대 국회를 마감하면서 지금까지 중에 가장 힘든 국회였다라는 소회를 말하시는 국회의원들이 가장 많았을 텐데요. 제가 그때 한마디 덧붙인 게 지금이 최악이 아니다. 다음 국회는 더 최악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최악의 국회 상황이 역설적으로는 국회의원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하는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서로 정쟁적인 주장이나 막무가내인 주장이 난무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합리적인 목소리 이들에 대해서는 상호 존중해서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 동기 이런 부분들이 커져가고 있는데 그러한 국회에서의 합리적인 목소리 그리고 현장에 기반한 현장의 목소리를 21대 국회의 마지막 날까지 열심히 소리 높여서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의 바람처럼 의정활동 잘 마무리하시기를 저도 응원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동료 의원을 칭찬해 주실 네. 시간입니다. 칭찬하고 싶은 동료 마음속에 결정하셨습니까? 네. 어떤 분이실까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인재근 의원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인재근 의원님, 안녕하세요.